제일 많은 동이 삼성동인데 삼성동에는 주거지가 없고요. 다 업무시설인데 맞아요. 삼성동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들이 주로 양질의 주거지거든요. 그 유명한 압구정동, 그렇죠. 청담동, 잠실동, 대치동, 도곡동, 역삼동, 개포동 이게 제일 인기 있는 주거지거든요. 전 무슨 컴퓨터랑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니? 어? 나는 동 이름도 지금 못 따라가고 눈이 동그랗고 응? 무슨 동? 무슨 동? 그거 다시 나 해봐요. 나도 할게요. 잠깐 예. 기다려보세요. 예. 삼성동, 도곡동, 첨당동, 압구정동 그다음 뭐였지? 원동? 예.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대치동, 뭐 잠실동. 아니 컴퓨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막 나와. 네. 깜짝 놀랐네. 재밌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네. 꼭 인터뷰처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시작하시니까. 네. 막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원고 그냥. 안 읽으셔도 되고. 원고 없어도. 네, 그냥 부동산에 대한 아무거나 네, 질문하시면 네. 돼요. 네. 아 그래요? 아무거나 막 질문하고 네. 아무거나 막 대답해 주세요? 전 원래 라이브만 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원고 없이 해요. 저도. 원고 없이. 예. 그렇구나. 책에 있는 내용 아니어도 돼요. 지금 벌써 이렇게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했던 건 아니고요. 네. 한국갤럽에서 연구원 생활을 17년 하고 지금 스마트튜브에서 3년째에서 총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마케팅 조사 리서처예요. 부동산 관련된 클라이언트들과 아. 프로젝트를 1년에 한 100건씩 진행하다 보니까 네. 프로젝트를 한 2,000건 가까이 진행을 했어요. 그 와중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인사이트라든지 제 노하우가 생겼고 기본적으로 제가 또 이제 답사 다니는 거 좋아해요. 역사본 애들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뭐 풍수지리나 입지를 보는 것들을 네. 통계에다 녹여서 넣었더니 아.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클라이언트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 인기가 많아졌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이제 그것들을 좀 저만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블로그에다 칼럼을 썼어요. 네네. 근데 칼럼이 너무 반응이 좋았고 네. 그게 한 10여 년 쌓이다 보니까 책 내자는 의뢰가 왔고 책을 냈더니 처음 책부터 베스트셀러가 됐고 완전 대박이었죠. 예, 이제 제가 국토교통부랑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것들을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샘플로 전국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우리가 완전 멘붕이 왔는데 네. 이 정책을 십몇 년간 늘 분석하셨으니 네. 분석에 의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늘 딱이네. 제일 먼저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됐는데 네.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한 5년 텀으로 해서 한 번씩 그런 사이클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지금 광풍으로 보여도 아마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 6년, 7년이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그래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진짜 묻지마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막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뭐 수요도 없고 가격이 올라갈 가치도 없고 그냥 쓰레기 같은 물건들도 막 사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막 서로 투자하듯이 샀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6년, 7년이 피크였다가 꺾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조정이 됐어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조정이 돼서 네. 2015년도부터 좀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올라가는 과정이 이게 폭등이나 거품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빠졌던 것들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었었거든요. 오케이. 그 과정에서 내 집 마련들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10여 년 전보다 지금 다른 건 뭐냐면은 양질의 정보가 무료로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학습이 다 돼 있어요. 주식도 오케이. 옛날이랑 다르고 부동산도 옛날과 달라요. 묻지마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뛰어요? 매물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없어요, 매물이? 70년대생들까지는 대부분 네. 다 단독 다세대 빌라 살았었거든요. 근데 90년대생들부터 한 반반이 아파트랑 단독 다세대 빌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도 이후는 다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들은 아파트만 찾아요. 단독 다세대 빌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 다세대 빌라 사는데 네. 아파트에서 태어난 층들은 아파트로 안 가거든요. 계속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려가죠. 그럼 결국은 좀 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새 아파트로 가고 구축에 사는 분들은 또 새 아파트로 가고 단독 다세대 빌라도 새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지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공급이 적다 보니까 구축이나 단독자산대 빌라는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네. 주택이 없다라는 말이 저는 안 믿었었거든요. 뭐가 네. 없어 아파트가 이 많은데 그게 아니구나. 사고 싶은 아파트는 없는 거구나. 특히 그러니까. 좋아하는 입지에 사고 싶은 아파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오르는 거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르는 곳이에요. 맞아요. 역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부터는 오르지 않을 곳은 오르지 않는다예요. 훨씬 더 많아요. 오르지 않을 곳이. 먼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진짜 오를 것만 오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진짜 오를 것의 조건 몇 가지만 딱 설명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인데 네.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은데 한 100가지는 넘는데 딱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부동산의 보금자리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쵸. 일자리가 보장된 입지를 먼저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이 늘 제일 비쌉니다. 아. 그럼 전국에 이제 시, 군구 단위로 네, 262개 시군구가 있어요. 네, 네, 제일 네, 네. 압도적으로 비싼 구가 강남구예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강남구 인구가 54만 명인데 아하. 강남구로 출퇴근한 인구가 75만 명이에요. 그럼 일단 거기서 오, 원바라스를 한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강남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면 제일 좋은 입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좀 안 되다 보니까 강남구에 남으려고 하면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 아하. 많이 지불한 사람들만 강남구에 남아 있는 것들이고 네. 강남구의 현재 평균 시세만큼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은 음. 그 옆으로 가는 거죠. 서초구나 송포구나 용산구로. 오케이. 그럼 거기가 이제 2등 지역. 아. 아니면 그 다음이 또 3등 지역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결국 그래서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네. 강남구가 일자리가 제일 많은 거고요. 25개, 그러니까 25위 제일 예. 하위권이 도봉구예요. 아. 도봉구의 일자리가 제일 적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객관적인 팩트고요. 근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인으로 안 넣는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상권이죠. 교통이 편리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일자리 바로 옆은 대부분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압구정동.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동이 삼성동인데 삼성동에는 아. 주거지가 없고요. 다 업무시설인데 없어. 맞아요. 그 유명한 아. 압구정동, 그렇죠. 청담동, 잠실동, 대치동, 도곡동, 역삼동, 개포동 이게 제일 인기 있는 주거지거든요. 전 무슨 컴퓨터랑 얘기하는 거 같지 않니? 어? 나는 동 이름도 지금 못 따라가고 눈이 동그랗고 응? 무슨 동? 무슨 동? 그거 다시 나 해봐요. 나도 할게요. 잠깐 예. 기다려보세요. 예. 삼성동, 도곡동, 첨당동, 압구정동 그다음 뭐였지? 원동? 예.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대치동, 뭐 잠실동. 그 다음에 예, 그 동들이 제일 비싼 동이잖아요. 근데 거긴 비싸니까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생각한 것이 그 많은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연결된 역세권 입들이 있어요. 그쵸. 서울에 지하철이 9개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강남권을 지나가는 노선들이 4가지가 있어요. 예, 네. 2, 3, 7, 9,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 역세권들은 다 좋은 입지가 되는 것들이죠. 2호선 네. 부지가 제일 비쌌는데 네. 지금 이제 3호선하고 9호선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9호선 부지가 지금 최근 거거든요. 제일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권도 일자리가 많지만 종로구, 중구, 여의도, 마곡지구 이런 데가 일자리가 많거든요. 9호선이 강남과 여의도랑 마곡지구를 다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9호선 라인이 제일 비싸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다음은 교육 환경인데요. 아하.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네. 원래 이제 교통 프리미엄보다 교육 환경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워낙 지금 서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네. 이제 밀려나거든요. 서울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수요를 못해서 그때 교통이 중요해졌던 것들이었고요. 어김없이 그 베드타운이 생긴 지역들은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72년생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학력고사를 본 사람들이 110만 명이었었는데 네. 작년에 57만이 받고 올해는 40만 대가 본대요. 그러니까 기업 급수로 줄죠. 그럼 네. 과거에는 웬만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어도 네. 교육 환경 프리미엄이 많았었는데 이건 이제 거꾸로 되는 겁니다. 오를 것만 온다는 게 교육 환경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데는 이제 없어요. 내려가는 것만 있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라가는 데는 더 비싸질 것 같고요. 네. 이제 없어지는 데는 그만큼 낮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좋은 고등학교가만 있으면 됐었어요. 소위 말하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있으면은 네. 교육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학원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교통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만 그래요. 지방은 교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지방은 교통이 좋다고 비싸지 않아요. 아, 교육 환경이 좋은 데들만 비쌉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출퇴근해야 되니까 교통이 편리하거나 그리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가를 갈 수 있는 좋은 입지. 아빠를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는 스타벅스 한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부님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들, 쇼핑하고 이런 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 상권들을 좋아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쾌적성일 텐데, 네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걸 안 따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 교통, 교육, 상권 다 갖춰진 입지에다가 네. 남들보다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환경이 좀 쾌적한 지역들을 많이 찾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녹지 공간, 수 공간 이런 것들을 찾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뭐 비싸긴 했지만 한강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과거보다 지금이 월등히 비싸졌어요. 아 그래요? 예, 때문에 녹지 공간에 대한 프리미엄이 월등히 좀 높아졌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도 단지 안에다가 수공간, 녹지 공간을 막 만들어요. 예, 예전에는 맞아요. 다 지상 주차장이었었는데 다 지하로 내리고 그렇죠. 위에다가 뭐 기가 막힌 뭐 수공간, 녹지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갖춰진,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면 더 좋고 없으면 좀 인공 환경이라도 만들어진 곳은 좋은 곳들이죠. 그래서 그 5개 조합만 조합하더라도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막 회전율이 빨라지지? 아, 죽겠네 아주 힘들어갖고. 집값은 안 빠질 거냐? 요 대답해 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네. 제목대로 이제부터 올라갈 곳은 올라가고요. 빠질 곳은 빠집니다. 네. 심지어는 이미 빠지는 곳도 있어요. 어떤 조건이면 빠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것들은 이제 좀 알람을 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예. 일단 이런 조건들 다 부합하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한 가지 조건이 빠질수록 좀 덜 올라가는 것들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요가 빠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지방은 좀 그래요. 인구가 줍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자리가 줍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서울 이런 데들은 이제 이런 혐오 시설들이 이전을 해가는 부지들이 있어요. 예. 혐오 시설을 받는 입지 근처 같은 경우는 좀 수요가 빠지겠죠. 아, 오케이. 예, 그런 것들도 미리 다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축이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어디? 이 구축 아파트. 아, 오래된 단독 아파트. 다세대 빌라 구축이랑 그냥 아파트 구축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 나온 아파트 중에 용적률을 다 차서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없는데, 심지어 그 입지가 좀 부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을 써서라도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남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네네. 1대1 건축을 해서 뭐 10억씩 내고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짓지. 돈을 내고 지으라 그러면 못 짓는 사람들만 사는 좀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구축들은 재건축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 내 꿈의 투자처를 많이 잃었구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도 그렇고 40, 50대도 보면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막 이 꿈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이쪽으로 간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선택해 주실지 한번 그냥 선택해 주세요. 주식 할까 부동산 할까 할 때 돈이 한정적이 있잖아요. 개인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뭘 추천하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자 상품으로서 봤을 땐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도,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아파트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요, 리스크가 낮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좀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케이. 집을 투자하든지 주식 투자하든지 그 다음 문제라고. 왜냐면은 아, 하나 버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 오케이.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주식에 올인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팔고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 예. 최악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전세 담보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주식 부자들 되게 많거든요. 수천억 부자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은 공부하는 양이랑 기업체를 분석하는 양이 일반인들이랑 달라요. 그 정도 깊이 있게 주식 공부를 하실 것이 아니면요, 묻지만 남들 따라 투자하시는 것들은 반대고요.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들 많이 하고 그런 강의들도 합니다. 저 대학교 가서 그런 강의 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저는 꿈을 쫓는 거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케이. 뭐 부동산 투자를 하던 주식 투자를 하던 사업을 더 하던 그것들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전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신문에서는 끊임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른다고는 얘기를 하고, 이 오르는 틈에 내가 껴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고민스러웠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감도 생기고 속상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여기사 저기사 하는 그 사람이 불안할수록 귀가 되게 얇아지거든요. 맞습니다. 힘들어지고.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솔깃해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를 믿고 지혜를 쌓는 노력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10권 사인하셨습니까? 네. 아 좋아. 여러분 이 귀한 책을 여러분에게 10권을 사인해서 기운 팍팍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그러면 이 책의 책 제목을 알아맞히는 드디어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퀴즈가 있다면 여긴 김퀴즈가 있다. 네네. 자 김퀴즈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1, 2, 2번. 예, 이제부터는 내릴 곳만 내린다. 3. 내일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4.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이 책 10권을 여러분 추첨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열심히 읽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MKTV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MKTV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정말 구독자 110만 명 이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MKYU, 우리 대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많은 인재가 필요로 해요. MKTV와 MKYU에서 공동으로 여러분에게 입사 원서 많이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PD입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는 PD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작가분이십니다. 어떤 영상을 찍을지 기획하는 분이죠. 사람도 섭외하고 뭐 이런 일을 맡아서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MKYU에서는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분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개발자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MKYU에 와서 이 성장하는 회사에 와서 우리 김미경 대표와 함께 내가 이 회사를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웹 디자이너도 저희가 함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응모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케터입니다. 디지털 마케터요. SNS도 그렇고 GA 같은 거요. 구글 애널리스트 같은 걸 좀 보고 같이 우리와 공부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MKTV와 MKY는 이렇게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 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회사인 MKTV와 MKYU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